오늘의 빌런을 소개하겠다. 오늘의 빌런은 늑대인간, 흡혈귀, 미치광이, 망태 아라범 등의 별명을 가진 미국의 연쇄살인마 알버트 피시이다. 알버트는 1870년 5월 19일 워싱턴 DC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알버트의 아버지는 알버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이후 알버트는 어느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알버트는 무자비한 구타 및 심각한 성적 학대를 당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약 3년을 지낸 후 알버트는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 생활하게 된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뒤 채 며칠이 되지 않아 알버트는 체리나무에서 떨어져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이후 알버트는 현기증과 두통을 경험했다. 일부의 전문가들은 이 사고로 인해 알버트의 전두엽에 비질이 손상되어서 그가 이상 성격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알버트는 낮은 수준의 공교육을 받았고 페인트공이나 자벽부로 공사 현장에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1896년에 알버트는 19살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의 아내는 알버트의 집에서 하숙하던 자벽부와 바람이 난다. 알버트는 아내에게 그 사내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그런 알버트와 자신의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사라졌다. 그 일 이후 알버트는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달빛 아래에서 알몸으로 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거나 생고기를 씹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내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알버트의 자학 행위는 점점 심해졌고 여자들에게 익명으로 성희롱 편지를 발송하거나 어린아이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체포되어 교도소에 투옥되기도 했다. 알버트가 그토록 악명을 떨치게 된 이유는 아동을 유괴 후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한 후 잡아먹는 미친 짓을 했기 때문이다. 훗날 알버트가 체포된 후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아이들의 살이 맛있다며 아이들을 잡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배바늘을 몸에 쑤셔 넣는 행동을 한 뒤 신체를 분해하여 살들을 스티로 끓여 먹거나 오븐에 구워 먹었다. 그러고서 알버트는 그 음식의 맛을 세상의 어떤 고기도 이만큼 달콤하고 맛있을 수가 없다고 말해서 조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알버트는 프랭크 하워드라는 가명을 쓰고 자신을 농장주라 하며 거짓 부인 광고를 신문에 실었고 광고에 응답하는 청년을 사로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후 에드워드 버드라는 18세의 젊은이가 광고를 보고 알버트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에드워드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그 집에서 에드워드의 여동생 그레이스를 만난 후 목표를 그쪽으로 수정한다. 알버트는 그레이스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조카가 이 근처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 있는데 그레이스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레이스의 아버지는 상류층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알버트가 그레이스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이자 딸을 잃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결국 그레이스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피살당했다. 경찰에 연락하고 나서야 그레이스의 가족들은 알버트가 사용한 이름이 가명이고 신문 광고에 나온 농장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퇴직을 1년 앞둔 노영사 윌리엄 킹은 퇴직까지 반납하며 이 사건에 6년간 매달렸지만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조치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가짜기사를 신문에 실게 된다. 사실 이건 범인이 제 손으로 단서를 내놓게 하기 위해 형사들이 만들어낸 함정이었다. 하지만 이 수법에 걸려든 알버트는 안심했는지 그레이스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편지는 시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내가 내 딸을 먹은 범인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는데 사람들과 형사들은 저 편지의 심히 자극적인 내용을 쉽사리 믿기 힘들었고 정말 범인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 악질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킹은 저 편지가 정말 범인이 보낸 편지이고 믿고 싶지 않지만 범인은 그레이스에게 정말로 시긴이라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왜냐하면 지금껏 벌어진 사건들의 편지와 필체도 비슷했고 편지의 세부적인 내용도 범인이나 그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알기 힘든 내용들이 많았다. 하지만 알버트는 바보가 아니었기에 편지에 주소를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범인이 보냈다고 추정되는 이 편지 봉투는 뉴욕 택시기사 노조의 편지 봉투였다. 이에 킹은 누군가가 편지 봉투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범인이 주워서 쓴 것이라는 추리를 한 후 편지 봉투와 편지지를 사적으로 이용한 분이 계시냐 물었다. 다행스럽게도 건물 관리인이 자신이 집으로 가져가 이 봉투와 편지지를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관리인이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와 편지지를 가져간 곳은 낡은 하숙집이었는데 이곳으로 가
목격된 범인의 인상착의를 물어보자 주인은 이틀 전 그런 인상을 가진 알버트가 2달 동안 하숙집에서 묵다가 나갔다고 말했다. 이때 킹과 형사들은 알버트의 생계 수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알버트는 나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그 말인즉슨 알버트는 아직 어딘가로 달아나지 않았고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였으며 아들이 보내준 돈이 다 떨어지면 알버트는 다시 이 값싼 하숙집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였다. 킹은 알버트가 다시 돌아오면 꼭 전화를 달라고 말했는데 한동안 전화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알버트가 왔다는 하숙집 주인의 전화를 받고는 형사들과 함께 하숙집으로 달려나간다. 하숙집을 박차고 들어간 킹은 알버트와 마주치게 되고 그는 침착하게 알버트가 맞냐고 그에게 물어본다. 알버트는 맞다고 대답했고 현재 그가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 본능적으로 빠르게 알아채고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저항하려고 했으나 킹과 형사들에게 금세 제압당했다. 체포된 알버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의 모든 범행을 깨끗하게 털어놓았는데 이때의 자백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 그리고 알버트는 단순히 살인 이외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학으로도 수많은 관계자들을 경악해 했다.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못이 달린 주걱으로 자신을 때려서 피가 나게 해달라고 하거나 손톱 밑에 날카로운 물건을 넣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기도 했다. 특히 사타구니에 대바늘을 박아 넣었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정말로 20여 개의 대바늘이 그의 골반 안쪽에 박혀 있었다. 알버트는 자신이 약 100명의 아이들을 죽이고 시긴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레이스 버드처럼 잡아먹힌 게 확실하게 증명되는 등 3명에 대해서만 살인죄로 기소했다. 보통 정신병자인 척하는 연쇄살인마들이 많지만 알버트는 진짜로 정신병자가 확실했고 담당 의사들도 진지하게 소견서를 작성해 알버트를 정신병원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역시 정신병을 근거로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시 판사와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 유무를 놓고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정상인은 아니지만 자기 책임 능력은 있다고 판단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짐과 동시에 사형을 선고했다. 1936년 1월 16일 알버트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알버트가 사형 당일에 한 행위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알버트는 사형 집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제발로 스스로 나와서는 교도관들의 별다른 부축도 없이 사형 집행장에 씩씩하게 걸어서 도착했다. 그는 오히려 전기자형이 기대된다며 사형 집행을 준비하는 교도관들을 직접 세심하게 도와주고 전극을 붙이는 집행을 담당하는 교도관들과 함께 스스로 몸에 전극을 붙이며 죽는 순간까지도 자학적인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연쇄 살인마의 죽음으로 이 전대미문의 살인극은 끝났다.